안녕하세요. 알코올 중독자 E입니다.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회복의 12단계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있는 실천 빅북을 읽겠습니다. 12단계, 실장, 다른 알코올 중독자와 활동하기. 실질적인 경험이 보여주는 바, 다른 알코올 중독자와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것 이상으로 단조를 계속 보장하는 것은 없다. 다른 활동이 실패할 때 이것은 작동한다. 이것이 우리의 제 12단계의 제안이다. 즉, 다른 알코올 중독자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자.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을 때 당신은 도울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실패할 때 당신은 알코올 중독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그들이 심하게 병든 것을 명심하자. 인생은 새로운 의미를 가질 것이다. 사람들이 회복하는 것을 지켜보며 그들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보는 것,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당신 주위의 동료에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 한 무리의 친구를 가지는 것, 이것들은 당신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경험이다. 우리는 당신이 이 경험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빈번히 새로운 분을 만나고 서로 만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빛나는 지점이다. 아마도 당신은 회복을 원하는 음주자를 아무도 알고 있지 못할 것이다. 의사나 목사, 신부 또는 병원 몇 군데에 청하면 쉽게 몇 명을 찾아낼 수 있다. 그들은 아주 기쁘게 당신을 도와주려 할 것이다. 우리는 전도사나 개혁가처럼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 불운하게도 많은 선입견이 존재한다. 당신이 선입견을 불러일으키면 추가적인 부담을 갖게 될 것이다. 목사나 의사는 유능하며 원한다면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만 당신은 나름의 음주 경험으로 다른 알코올 중독자에게 유일무이한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니 협력한다. 결코 비판하지 않는다. 우리의 목적은 단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다.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의 유망자를 발견했을 때 할 수 있는 한 그에 관해 모든 것을 알아본다. 만약 그가 단주를 원하지 않는다면 설득하려 애쓰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나중에 기회를 망쳐버릴 수도 있다. 이 조언은 그의 가족에게도 해당된다. 가족은 아픈 병자를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인내해야만 한다. 그가 단주를 원한다는 뜻을 조금 내비친다면 그 사람에게 가장 관심이 있는 사람, 대개는 그의 부인과 충실한 대화를 한다. 그의 행위, 문제, 배경, 상태의 심각성과 종교적 편향에 대해 알아낸다. 당신은 그의 입장이 되어 보기 위해 이런 정보가 필요하다. 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를 알기 위해 그와 입장을 바꾸어 보는 것이다. 때로는 그가 진탕수를 마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 가족은 이에 반대할 수도 있지만 그가 위험한 육체적 상태에 있지 않다면 그런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가 많이 취해 있을 때는 그가 다루기 힘들거나 가족이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외에는 상대하지 않는다. 이런 술잔치가 끝나거나 적어도 잠깐 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고 나서 가족이나 친구를 통해 그에게 영구히 술을 끊기를 원하는지와 그렇게 하기 위해 어떤 극단까지 할 것인지 물어보자. 그가 예라고 답하면 그때에는 그의 관심을 회복해온 사람인 당신에게 갖도록 이끈다. 당신은 자기 나름의 회복의 일부로서 다른 사람을 돕고자 애쓰는 동료의 한 명이며 그가 만나기를 바란다면 기꺼이 대화에 응하겠다고 그에게 설명한다. 그가 만나기를 원하지 않으면 결코 강요하지 않는다. 가족도 그에게 무엇인가 하라고 과잉 흥분하여 애원하지 말고 당신에 관한 이야기도 그에게 많이 말하지 말아야 한다. 그의 다음 음주 한 판이 끝나기를 기다려야 한다. 그 사이에 이 책, 빅북을 그가 볼 수 있는 곳에 놔두어 보자. 여기에 주어지는 특정한 규칙 같은 것은 없다. 가족이 이런 것을 판단해야만 한다. 가족에게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말라고 촉구한다. 그러면 사안을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개는 가족이 당신이 자세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가능하면 가족을 통해 유망자를 만나는 것은 피한다. 의사나 기관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나은 선택이다. 그 사람이 병원 입원을 필요로 하면 입원시켜야 하는데 그가 폭력적이지 않는 한 강제로 해서는 안 된다. 의사가 그에게 자신이 해결 방식의 무언가를 알고 있다고 말해주게 하자. 당신의 유망자가 좀 더 좋아지면 의사는 당신의 방문을 제한할 수 있다. 비록 가족과 대화를 했더라도 처음 논의에서는 그들을 제외한다. 이런 조건 하에서 당신의 유망자는 아무런 압박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는 가족에게서 잔소리를 듣는 것 없이 당신을 상대할 수 있다고 느낄 것이다. 그가 여전히 덜덜 떨고 있을 때 방문한다. 우울할 때 더 잘 받아들일지도 모른다.
가능하다면 당신의 유망자가 혼자일 때 만나보라. 처음에는 일반적인 대화로 시작한다. 잠시 후에 몇몇 음주 양상에 대한 대화로 옮겨간다.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당신의 음주 습관, 증세, 그리고 경험을 충분히 말해준다. 그가 말하고 싶어 하면 하게 두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진행해야 할 것인지 더 좋은 방안을 갖게 될 것이다. 그가 말문을 닫으면 당신이 술을 끊을 때까지 음주 격려의 개요를 걸어준다. 하지만 아직은 어떻게 그것을 해내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그가 심각한 기분이면 당신이 술로 인해 받은 곤란을 훈계나 강요가 되지 않게 조심하면서 자세히 설명해 준다. 그의 기분이 밝으면 당신의 탈선 행위에 대한 우스운 이야기를 말해준다. 그가 무엇인가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게 하자. 당신이 음주 게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을 때 알코올 중독자로서 당신 자신을 설명하기 시작한다. 당신이 얼마나 당황했는가, 당신이 아픈 병자라는 것을 마침내 어떻게 배웠는가에 대해 말해준다. 당신이 단조하려고 분타한 이야기를 해준다. 술잔치에 첫 잔을 들게 하는 정신적 삐뚤어짐도 보여준다. 우리가 알코올 중독에 관한 3장에서 했던 그것을 당신도 하도록 제안한다. 그가 알코올 중독자라면 즉시 당신을 이해할 것이다. 당신의 정신적 불합리함에 맞먹는 그 나름의, 그 나름의 불합리함을 찾아낼 것이다. 그가 진짜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을 당신이 수긍한다면 이 고질병의 절망적인 특징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한다. 당신 나름의 경험에서 첫 잔을 둘러싼 기묘한 정신 상태가 어떻게 의지력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가를 보여준다. 이 시기에는 그가 이 책, 빅북을 본 적이 있고 논의하고 싶어 할 때에만 이 책을 언급한다. 그리고 그를 알코올 중독자라고 낙인 찍지 않도록 조심한다. 그가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게 하자. 아직 음주를 조절할 수 있다는 방안을 고수한다면 그가 굳이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라면 혹시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말해준다. 그러나 그가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자기 힘으로 회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계속해서 알코올 중독은 하나의 병, 치명적인 고질병이라고 말한다. 거기에 따르는 육체와 정신의 상태에 관해 이야기한다. 그의 관심을 주로 당신의 개인적인 경험에 집중시킨다. 자신이 궁지에 빠졌음을 깨닫지 못한 많은 이가 파멸을 맞이한다고 설명한다. 의사들은 알코올 중독 환자에게 좋은 목적에 도움이 될 때 외에는 전체 이야기를 말해주기를 당연히 꺼린다. 그러나 당신은 해결책을 제공하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의 절망적인 상태에 대해 알코올 중독 환자에게 말할 수 있다. 당신은 곧 당신의 친구가 알코올 중독자의 특징을 모두는 아니지만 많이 가지고 있다고 시인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의 주치의가 그에게 그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말해줄 용의가 있다면 훨씬 더 좋다. 비록 당신의 피보호자는 자신의 상태를 완전히 시인하지는 않더라도 당신이 어떻게 회복했는가를 아주 궁금해야 할 것이다. 그가 원한다면 당신에게 그 질문을 물어보게 한다. 당신에게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그에게 말해준다. 영적 특징을 자유롭게 강조한다. 그 사람이 불가지론자나 무신론자라면 그는 당신의 더 높은 힘이란 개념에 동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자기에게 의미가 통한다면 좋아하는 어떤 개념이라도 선택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자기 자신보다 더 대단한 힘을 믿을 용의를 갖고 영적 원리에 따라 살겠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을 상대할 때 일상적인 언어로 영적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더 좋다. 이미 그를 혼란스럽게 한 실학 용어나 개념을 사용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을 불러일으키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 나름의 신념이 무엇이든 간에 그런 쟁점을 일으키지 않는다. 당신의 유망자는 어떤 종파에 속해 있을지도 모른다. 그가 받은 종교적 교육과 훈련은 당신보다 훨씬 우월할지도 모른다. 이런 경우에 그는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어떻게 당신이 무엇인가를 더 보탤 수 있는가에 대해 의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 나름의 신념은 작동하지 않았는데 왜 당신 것은 그렇게 잘 작동하는지를 궁금해야 할 것이다. 그는 신앙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진실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 필수적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과 비이기적이며 건설적인 행동이 함께 해야 한다. 당신이 그에게 종교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자. 그런 일은 그가 10중 8구 당신보다 더 잘 알 거라고 시인하되 그의 신앙과 지식이 깊다 할지라도 적용할 수 없었다는
적용되었다면 마시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에 관심을 가지게 한다. 아마도 당신의 이야기가 그가 그렇게 잘 아는 바로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 실패했던 원인을 아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특정 신앙이나 종파를 대변하지 않는다. 단지 대부분의 종파에 공통된 일반적인 원리를 다루고 있다. 행동의 프로그램의 윤곽을 그려준다. 즉 어떻게 자기 검토했는지, 어떻게 과거를 바로잡았는지, 그리고 왜 지금 그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는지 설명한다. 이것을 그에게 전하려는 시도가 당신 나름의 회복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그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는 당신이 그를 도와주는 것 이상으로 그가 당신을 도와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가 당신에 대해 아무런 채무가 없다는 것, 즉 당신은 단지 그가 나름의 어려움에서 탈출할 때 다른 알코올 중독자를 도와주려 애쓰기를 희망할 뿐임을 분명히 한다. 다른 사람들의 복리를 자신의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제안한다. 그는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 즉 원하지 않는다면 당신을 다시 볼 필요가 없음을 확실히 한다. 만일 그가 그만두길 원하더라도 당신은 화내지 말아야 하는데 그를 도운 것보다 그가 더 당신을 도왔기 때문이다. 당신의 이야기가 제정신이고 조용하며 인간적 이해가 충만했다면 아마도 친구를 얻었을 것이다. 어쩌면 알코올 중독이란 문제로 그를 동요시켰을 것이다. 이것은 모두 좋은 목적을 위해서이다. 그가 보다 절망적으로 느낄수록 더 낫다. 당신의 제안을 더 잘 따를 것이다. 당신의 후보자는 이 프로그램의 전부를 따라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를 댈 수도 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과감한 자기 내면 청소라는 생각에 대해 반항할 수도 있다. 그는 견해에 반박하지 않는다. 한때 당신도 그와 같이 느꼈지만 행동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많이 향상했을지는 의심스럽다고 말해준다. 그를 처음 방문할 때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는 동료에 대해 말해준다. 만일 그가 흥미를 보이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책, 빅북을 빌려준다. 당신의 친구가 자신에 관해 더 이야기하고 싶어 할 때 유행은 너무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그에게 생각할 기회를 준다. 당신이 더 머물러야 한다면 그가 좋아하는 방향대로 대화를 이끌게 한다. 때로는 새로운 사람이 애타게 당장 진행하자고 한다. 그리고 당신은 그가 그렇게 하도록 하는 유혹을 받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때로는 실수가 된다. 그에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당신이 그를 재촉했다고 말할 가능성이 있다. 알코올 중독자와 같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개혁 운동이나 혁신에 대한 정리를 내보이지 않을 때 가장 성공적일 것이다. 결코 도덕적 또는 영적인 언덕에 서서 알코올 중독자를 얕보며 말해서는 안 된다. 즉, 단순히 영적 도구들 묶음을 그가 검증하도록 놓아둔다. 그것들이 당신과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보여준다. 우정과 동료애를 제공한다. 그가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무엇이든지 도와줄 것이라고 말해준다. 만약 그가 당신의 해결책에 흥미를 갖지 않고 당신에게 오직 그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할 은행가나 술잔치의 간호 같은 행동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가 마음을 바꿀 때까지 빼놓을 수도 있다. 좀 더 다치고 나면 그가 마음을 바꿀지도 모른다. 그가 성실하게 흥미를 갖고 다시 당신을 보기를 원하면 그 사이에 이 책 빅북을 읽도록 청한다. 그렇게 한 후에 그는 계속할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당신이나 부인 그리고 친구들은 그를 압박하거나 재촉해서는 안 된다. 그가 더 높은 힘을 만나고자 한다면 그 열망은 마음속에서 나와야 한다. 만약 그가 다른 방식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영적 접근법을 선호한다면 그 나름의 양심을 따르도록 격려한다. 우리는 더 높은 힘에 관해 독점권을 갖고 있지 않다. 그저 우리에게 작동했던 하나의 접근법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알코올 중독자는 공통점이 많고 당신은 어떤 경우에도 친구가 되고 싶다고 밝혀둔다. 그쯤 하고 넘어가자. 당신의 유망자가 바로 반응하지 않더라도 용기를 잃지 않는다. 다른 알코올 중독자를 검색해 다시 애써본다. 당신이 제공하는 것을 열심히 받아들일 만큼 충분히 절박한 누군가를 반드시 찾아내게 될 것이다. 우리와 함께 활동할 수 없거나 활동하지 않을 한 사람을 쫓아다니는 것은 시간 낭비임을 알았다. 만약 그런 사람은 혼자 내버려 두면 자기 혼자로는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빨리 납득할지도 모른다. 어느 한 경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다른 알코올 중독자가 살아나고 행복해질 기회를 부인하는 것이다. 우리 동료의 한 사람은 6명에 이르는 처음의 유망자에 대해 완전히 실패했다.
만약 그들을 위해 계속 활동했다면 후에 회복한 많은 다른 사람의 기회를 빼앗게 되었을 수도 있다고 그는 자주 말한다. 이제 당신이 어떤 사람을 두 번째 방문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는 이 책 빅북을 읽었고 회복 프로그램의 12단계를 완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다. 당신은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에게 많은 실질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다. 그가 결정을 하고 그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면 당신이 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라. 그러나 그가 다른 누군가와 상의하고 싶은 듯 하면 고집하지 않는다. 그는 파산했고 살 집이 없을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그가 일자리를 얻는 것을 돕거나 재정적으로 약간 보호하려고 애쓸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일로 당신의 가족이나 채권자가 받기로 된 돈을 주지 않는 것은 안 된다. 아마도 그 사람을 며칠간 당신 집에 머무르게 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신중해야 한다. 그가 당신 가족에게 환영받을 것이라고 확인해야 하고 당신에게 돈과 교통편이나 주거를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한다. 그런 것을 용납하면 당신은 그를 해칠 뿐이다. 그가 불성실하게 되도록 만들 수 있다. 당신은 그의 회복 대신에 파멸을 거들고 있을지도 모른다. 결코 이런 책임을 피하지 말자. 그런데 그들을 맡게 된다면 당신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당신 회복의 주춧돌이다. 친절한 행동은 어쩌다가 한 번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필요하다면 당신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매일 행동해야 한다. 이것은 밤잠을 자주 설치게 하고 당신의 여가 활동을 크게 방해하고 사업에 지장을 줄지도 모른다. 당신이 돈과 가정을 제공하게 되고 흥분한 아내들과 친척들을 상담하고 경찰서나 요양원, 병원, 교도소, 정신병원에 무수히 방문하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른다. 당신의 전화는 밤낮으로 아무 때나 울릴 수도 있고 당신의 부인은 때로는 자신이 방치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술 취한 이가 당신 집에 가구를 박살내거나 이불을 태울지도 모른다. 그가 폭력적이면 싸워야 할지도 모른다. 때로는 의사를 부르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정제를 투여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때는 경찰이나 구급차를 불러야 할지도 모른다. 때때로 당신은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나야 할 것이다. 알코올 중독자를 자기 집에 한 번에 오래 살게 허용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이것은 그 사람을 위해 좋지 않고 때로는 가족 내에 심각한 분규를 일으키게 한다. 비록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이 그의 가족을 방치해야 할 이유는 없다. 당신은 그들에게 계속 친구처럼 대해 주어야 한다. 그 가족에게 당신의 생활 방식을 제공해야 한다. 가족의 영적 원리를 받아들여 실천했을 때 가장이 회복할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그리고 그가 계속 마신다고 해도 가족은 좀 더 견딜 만한 생활을 찾아낼 것이다. 회복할 수 있고 그럴 용의가 있는 알코올 중독자에게는 일상적인 의미의 말로 자선이 필요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알코올을 극복하기 전에 돈과 주거를 애걸하는 사람은 잘못된 길로 접어든 것이다. 그러나 그런 행동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이런 것을 서로에게 제공해 주려고 최선을 다한다. 이것은 모순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문제는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종종 언제 어떻게 주는가에 실패와 성공이 달려 있다. 우리가 봉사 차원에서 활동을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알코올 중독자는 더 높은 힘보다 우리의 보조에 의지하기 시작한다. 물질적인 필요가 채워질 때까지 알코올을 극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이것저것 떠들어댄다. 겉은 소리다. 일자리가 있든 없든 아내가 있든 없든 더 높은 힘에 대한 의존보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의존을 앞에 두는 한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단주하지 못한다. 이런 진실을 배우는데 우리 중 몇몇은 아주 심한 타격을 받았다. 누구와도 상관없이 회복할 수 있다는 방안을 사람마다 의식 속에 깊이 새겨 주어야 한다. 그 유일한 조건은 그 사람이 더 높은 힘을 신뢰하고 자기 내면을 청소하는 것이다. 이제 가정 문제를 보자. 이혼이나 별거 또는 단지 긴장된 관계가 있을 수 있다. 당신의 유망자는 자기 가족에게 할 수 있는 한 보상을 하고 생활하고자 하는 새로운 원리를 그들에게 철저히 설명한 후 가정에서 그런 원리들을 행동으로 옮겨 나가야 한다. 이런 것은 그가 가정을 가질 만큼 행운아일 때의 말이다. 가족이 많은 측면에서 잘못했을지라도 그는 그것에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한다. 그는 자기 나름의 영적 실정에 집중해야 한다. 논쟁이나 남의 잘못 찾기는 전염병처럼 피해야 할 것이다. 많은 가정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몇 개월 지속한다면 이 사람의 가족에 대한 효과는 확실히 대단할 것이다. 가장 양립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기반이 있음을 발견한다. 조금씩 가족이 자기들 나름의 결점을 알고 시인할지도 모른다. 그러고 나서 도움과 우정의 분위기 안에서 그것들을 논의할 수 있다. 만져지는 결과를 보고 나면 가족은 아마 동행하려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이루어지지만 알코올 중독자는 어느 누가 무엇을 말하고 행하는 것과 상관없이 맨정신이고 배려하며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정을 계속한다. 물론 우리 모두는 이러한 수준 이하로 여러 번 떨어진다. 그러나 술잔치로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면 끼친 손해를 즉각 보상하도록 애써야 한다. 애써야만 한다. 이혼이나 별거를 하고 있다면 두 사람이 함께 하기 위해 지나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 알코올 중독자는 자신의 회복에 대해 확신해야 한다. 배우자는 그의 새로운 생활 방식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옛날 관계를 되살리려면 작동하지 않았던 예전 기초보다 더 좋은 기초가 꼭 있어야 한다. 이것은 주변 모두에게 새로운 태도와 정신을 의미한다. 때로는 두 사람이 계속 떨어져 있는 것이 관련된 모두에게 가장 좋을 때도 있다. 명백히 정해진 어떤 규칙도 없다. 알코올 중독자에게 하루하루 그의 프로그램을 계속하도록 한다. 함께 생활할 때가 오면 양쪽 모두가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가족이 돌아오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다고 알코올 중독자가 말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저 그렇지 않다. 몇몇 경우에는 배우자가 이런저런 이유로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유망자에게 회복은 사람들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회복은 그와 더 높은 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우리는 가족이 끝내 되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회복하는 것을 보아왔다. 가족이 너무 빨리 돌아와서 실패한 사람을 본 적도 있다. 당신과 새로운 사람 둘 다 영적 향상의 길을 하루하루 걸어야 한다. 지속한다면 주목할 일들이 생길 것이다. 되돌아볼 때 우리는 자신을 더 높은 힘께 맡겨서 얻은 것은 우리가 계획해서 얻은 무엇보다도 좋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더 높은 힘의 지시를 따르면 당신의 현재 상황이 어떻든 간에 이내 새롭고 멋진 세계에 살 것이다. 알코올 중독자와 그의 가족과 함께 활동할 때 그들의 말다툼에 휘말려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그들을 도울 기회를 망칠지도 모른다. 오히려 가족에게 그 사람은 매우 아픈 병자이며 그에 따라 치료받아야 한다고 촉구한다. 원망이나 질투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의 성격상 결점들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해야 한다. 그가 성장기에 들어섰다는 것을 가족들에게 알려준다. 그들의 인내심이 떨어질 때에는 그의 맨정신 생활이라는 축복받은 사실을 상기하도록 청한다. 자신의 가정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다면 새로운 분의 가족에게 그것을 어떻게 해냈는지 말해준다. 이 방식으로 그들을 비판하지 않고 올바른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다. 당신과 배우자가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비판보다 가치가 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면 알코올 중독자가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부류의 것을 할 수 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술이 나오는 곳에 가서는 안 되고 집에 술을 두어서도 안 되며 술을 마시는 친구를 멀리해야 하고 음주 장면이 나오는 영화를 피해야 하며 술집에 들어가서도 안 되며 우리가 친구 집에 가면 친구는 술병을 숨겨야 하며 우리는 전혀 알코올에 대해 생각하든가 상기해서도 안 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으로 봐서 이것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우리는 매일 이런 상황들을 맞닥뜨린다. 그것들을 맞닥뜨릴 수 없는 알코올 중독자는 아직 알코올 중독적인 정신을 갖고 있다. 그의 영적 상태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 그의 맨정신 생활을 위한 가능성은 오직 만년설로 덮인 북극성과 같은 곳인데 심지어 거기에서도 에스키모인이 술병을 들고 나타나 모든 것을 망가뜨릴 수 있다. 남편을 알코올 문제에서 탈출시킨다면서 먼 곳으로 보낸 부인에게 물어보라. 우리가 믿는 바 알코올 중독과 싸우는 계획으로서 이 아픈 병자를 유혹으로부터 차단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운명적으로 실패한다. 알코올 중독자가 자기 자신을 차단하려고 애쓴다면 일시적으로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대개 이전보다 더 큰 폭발로 마무리된다. 우리는 이런 방법들로 애써보았다. 불가능한 것을 하려는 이런 시도는 언제나 실패했다.
그래서 우리의 규칙은 우리가 그곳에 있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술 마시는 장소를 피하지 않는 것이다. 술집, 나이트클럽, 무도회, 환영회, 결혼식과 심지어 평범한 일상적인 떠들썩한 파티도 여기에 포함된다. 알코올 중독자 함께 있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무모한 짓으로 여겨질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중요한 조건을 붙였다는 것을 유의하라. 그러므로 술자에 갈 때마다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 나는 그 장소에 갈 만한 사회적 의로나 사업상 또는 개인적인 올바른 이유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런 장소의 분위기에서 약간의 대리만족을 몰래 즐기려고 기대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 만족스러운 대답을 한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우려할 필요가 없다. 가든지 멀리 떨어져 지내든지 가장 좋아 보이는 쪽으로 한다. 그러나 당신은 출발하기 전에 확고한 영적 기반 위에 있다는 것과 가는 동기가 철저하게 올바르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그 자리에서 당신이 얻을 것을 생각하지 말라. 줄 수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하라. 그런데 만약 당신이 불안하다면 거기에 가는 대신 다른 알코올 중독자와 활동하는 것이 훨씬 좋다. 왜 시무룩한 얼굴로 술이 있는 장소에 앉아서 그 좋았던 옛날에 한숨 짓는가? 행복한 자리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즐거움을 더하도록 애쓰라. 사업상의 자리라면 가서 당신의 사업에 열심히 참여하라. 함께 있는 사람이 술집에서 식사를 하고 싶다면 어쨌든 같이 가라. 친구들에게 당신을 위해서 그들의 습관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고 알려주라. 적당한 때와 장소에서 친구들 모두에게 왜 알코올이 당신에게 맞지 않는지를 설명하라. 당신이 이렇게 철저히 한다면 당신에게 술을 마시라고 청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당신은 술을 마셨던 동안 조금씩 인생에서 물러나고 있었다. 이제 당신은 이 세상의 사회생활로 돌아가고 있다. 당신의 친구들이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다시는 물러나지 말라. 이제는 당신의, 당신의 가지는 남을 최대한 도울 수 있는 장소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결코 주저하지 않고 어디라도 가야 한다. 그런 용건이라면 지구상의 가장 지저분한 곳이라도 방문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동기로 인생의 최전선에 서면 더 높은 힘은 당신이 해를 입지 않게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 중 많은 이가 가정의 술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가끔 새파란 신입 회원의 극심한 숙취를 풀기 위해 술이 필요하다. 우리 중 몇몇은 친구가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라면 여전히 술 대접을 한다. 그러나 우리 중 몇몇은 누구에게도 술 대접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결코 이 문제를 논쟁하지 않는다. 각 가족은 자기들 나름의 상황에 비추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결코 하나의 간섭으로서의 음주에 대해 불간용이나 증오를 나타내지 않도록 조심한다. 경험에 의하면 그런 태도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모든 새로운 알코올 중독자들은 우리 사이에서 이 정신을 찾아보며 우리가 마녀 사냥꾼이 아님을 알았을 때 마음을 놓는다. 불간용의 정신은 그런 어리석음이 없었다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알코올 중독자를 내쫓아 버릴 수 있다. 우리는 절주하는 사람에게조차도 아무런 좋은 원인이 되지 못할 수 있다. 술을 정오하는 사람으로부터 알코올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1000명 중에 한 사람의 음주자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젠가는 대중이 알코올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더 잘 깨닫게 되는데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우리의 태도가 반감이나 적개심을 가진 것이라면 거의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음주자들은 그런 태도를 참지 못할 것이다. 결국 우리의 문제들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병에 든 술은 상징에 불과하다. 이외에도 우리는 누구와도 무엇인가와도 싸우는 것을 그만두었다. 그렇게 해야 한다.